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종목에 관한 고민만큼은 저희가 덜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서 상담 요청 받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3 전화이고요. 013-3366-0110번은 돈이 들지 않고 문자로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centv.co.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에 증권이라는 폴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종목 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상담 요청은 진행이 됩니다. 단 빨리 보내시는 순서대로 선착순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마감됩니다만은 아직 아닙니다. 오늘까지도 선물 마련했습니다. 방과 후 미술전 초대권 2장 준비했는데 2장은 딱 한 분께만 드려요. 행운을 가져가실 한 분 주인공은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당첨자도 발표할게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에 응급처치원 두 분 만나볼게요. 샘플러스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 골든 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모셨으니까 시장 얘기부터 나눠보기로 하죠. 코스피가 오늘 4거래 연속 밀리더니 결국에 종가상 2천을 반납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의 선물 주문 실수 그거 오늘 만회하는 방법이 화제여서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은 묻히고 말았는데요. 삼성전자 징크스도 계속됐습니다. 호실적 이후 밀리는 패턴. 그래서 오늘 시장 키워드 제가 뽑은 것은요. 삼성전자 징크스의 코스피 2천 반납. 코스닥은 휘파람, 수익은 코스닥이 아닌가? 예. 자,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네. 저는 실적 시즌, 그리고 기간의 매도, 그리고 제약업종으로 꼽아봤습니다. 일단 그만큼 실적 시즌이 드디어 도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또다시 실적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집착. 예. 네, 그리고 기간의 매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말로 하는 거죠. 그만큼 코스피에서는 기간의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20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여파가 발생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단기적인 모멘텀에 집착하는 코스피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상승을 할 만한 그런 호재가 지금 없는 시장이 아닌가. 그만큼 지금은 배고픈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실적 전망치 또한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지금은 일단은 제휴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약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신고가를 달성하고 돌파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제약업종이죠.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먹을 게 없는 시장에서 어떤 쪽을 매매하는 것이 해답일지, 그래도 먹을 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면 단연 먹거리 업종을 사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의에 해당하는 패션 업종을 우리가 한 번 더 지목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내수주,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출과 가격 인상이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적과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패션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살펴보시자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고 먹고 맛있는 건 아니군요. 예, 입고 먹는 것까지만 투자하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패션 쪽, 그리고 일단 이렇게 먹는 쪽, 음식료 쪽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전략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의 일단 키워드부터. 네. 한 가지는 조금 앵커님하고 겹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상현 전문가님하고 겹치는 게 없네요. 오늘은. 예, 저하고 더 통하시네요. 어떤 키워드이시길래? 네. 오늘은 2000, 호재, 예.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호재 부분은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2000부터 말씀드릴게요. 2000이라는 숫자가 과연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그 숫자에 상당히 조금 사람들이 좀 목을 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없지만 조금 2000이란 어떤 꽉 찬 숫자에 좀 안정감을 찾는데 그 부분을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이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은 심리가 깨졌다고 좀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2000의 키워드 좀 정해봤고요. 자, 그리고
호재.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재정절벽이 해결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라고 뭐 여쭤보지 않을까요? 네? 재정절벽이 해결됐는데, 그래서라고 뭐, 재정절벽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절벽에 일단 안 네.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일단 안 떨어져서 안도 하고 있죠. 아, 절벽까지 안 떨어졌구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악재가 해소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악재가 해소가 됐지만 호재가 없죠. 재정절벽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재정결벽 해소가 되면서 어떤 증세를 통한 어떤 그 재정정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업들 실적이 괜찮다든지 어떤 호재가 있어야 올라갈 핑계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1850에서 204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재정결벽 얘기로 계속해서 올라왔죠. 그렇다 보니까 재정결벽에 대한 이슈가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핑계거리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중국 3월달에 중국 전인대라든지 어떤 미국 정부에서 재정 정책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올해 뭐 시장이 좀 좌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실적이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반면에 만약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그런 고민도 약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그리고 뭐 올해까지는 스마트폰이 성장세를 이끌었지만 네. 과연 올해도 실적 성장에서 스마트폰이 이루어질까 그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도 힘을 못 쓴 이유는 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해서 영업 이익 증가폭이 계속해서 증가됐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실적 증가세 폭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계속 축소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정태근 전문가님이 네. 생각하시는 어떤 뭐 아까 연장선에서 표현을 좀 빌리면 네. 먹거리는 어느 쪽? 다 이제 우려가 좀 많으신데 별로 네. 딱히 이제 희망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안 보이시네요. 네.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그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네. 증거금만 없다면 풋을 사는 게 제일 좀 좋겠죠. 아, 그 정도로 지금. 네. 아니면 오늘 이렇게 좀 반짝한 제약 이쪽은 어때요? 뭐 실적도 좋다. 그래서 분위기가 여러 가지 재료도 네. 막 나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제약업종 중에서 LG생명과학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약업종에 좀 핑계거리로 올라오는 것들이 뭘까요?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동아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 그리고 녹십자, 종근당 이 종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지만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LG생명과학만 유일하게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시세가 좀 강하게 나고 있는데 제약 업종 내에서도 뭐 철강 기계계 어떤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듯이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 간의 어떤 선별적인 작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어떤 업종이 진짜 일찍 간다 그런 시대는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죠. 특별히 실적에 따라서 명암이 걸리는 어닝 시즌이 이제 막 들어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키워드를 통해 본 전략까지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이에요. 네, 긴급진단119 곧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 통해서 참여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래쪽에 서울지역번호 02 누르시고 전화번호 그리고 013으로 시작하는 돈이 들지 않는 문자를 요청할 수 있는 길 알려드리고 있고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 santv.co.kr이죠. 들어오신 다음에 프로그램 찾아오신 뒤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민 해결 외에 선물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 드리는데 이 기회가 이번 주까지 만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유효합니다. 방구 미술전 초대권 2장 무료로 전시회 감상하실 수 있도록 2장을 댁으로 우송을 해드릴 텐데 한 분에게만 행운을 드리고 있죠. 그 한 분은 누구일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무작위 추첨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늦었지만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알려드릴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0만 원이고 비중은 10%야. 네, 10만 원에 비중 10%요. 예, 예. 현재 오늘 종가가 한 10만 500원 정도니까 조금 오히려 수익이 나고 계신 상태네요. 네. 예. 어떻게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오늘 사셨어요?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아,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증
알려주실까요? 매도 시점하고요. 네.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네, 그 그쵸. 부분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과 언제 팔면 좋을지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정태훈 전문가께 여쭤보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조금 가격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덜 빠지니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그 10만 원 전후로 좀 가격이 하방경성이 나오니까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수익을 예. 챙기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세요? 잘하시네요. 네. 예. 일단은 뭐 그 실적 아까 물어보신 대로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다른 건 다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기존의 실적 그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덜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조금 충격을 좀 받았어요. 항상 실적이든지 뭐 지표 같은 게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은 좋은 건데 그 예상치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실적이 어떻게 나왔든지 상관없이 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뭐 파라다이스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번에는 어쨌든 뭐 전분기 대비해서 안 좋게 나올 부분 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그 충격을 좀 받긴 했지만은 얼마만큼 또 받쳐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시장이 좀 변수가 조금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실적은 안 좋아질 건데 이 회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그 갤럭시 S4 나온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게 한 3월달, 4월달 정도 나올 건데, 그게 한 1300만 화소 그 카메라 모듈이 장착이 될 건데, 이 회사에서 이제 장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조금 상쇄를 하면서 그 스마트폰 모멘텀,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다시 위쪽으로 올려줄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쨌든, 그 뭐 스마트폰이 됐든 실적이 됐든 어떤 부분이 중요하든지 간에 중요한 쪽으로 주가가 기울어지겠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 종목은 241선, 그러니까 장기 평선 좀 지키면서 어쨌든 장기 추세는 안 깨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241선 가격이 한 99,000원 되거든요. 딱 사실 매수가 정도예요. 근데 요 가격을 일단 못 지키면은 일단 한 번 정도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일단 사신 가격대, 그러니까 사신 가격대에서 99,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일단 제가 보기엔 손절 라인으로 조금 형성을 해가지고 조금 대응을 먼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로,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장기로 보고 있다면은 굳이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조금은 요 자리에서 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요거는 한 99,000원에서 10만 원 사신 가격 요거 이탈하게 되면 일단 잘랐다가 좀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손절 가격 결국 10만 원? 예, 99,000원, 1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 옆에 또 다른 전문가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의견도 같이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끊지 말고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별로 없지만 이상로 전문가님, 글쎄요. 이제 이렇게 안 가다가 4분기 실적 안 좋은 걸 알고 가는 거는 혹시 내년 1분기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걸 미리 반영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세스 수혜주라고도 얘기 나오고. 네,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삼성전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네. 시청자님 지금 메모 준비 가능하십니까? 예. 시청자님은 머리 좋으셔가지고 암기도 가능하실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귀로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본 상황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기가 하는 일은 이제 IT 부품에 대해서 최대 선호주입니다. 그리고 IT 부품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어느 정도 매출처 자체가 IT 부품에 놓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완제품을 만들죠.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하고의 경쟁 상대가 됐을 때 일본 기업이 엔화 약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출처 자체가 지금만큼 그만큼 영업이익이 날까요?
영업 마진이 안 그만큼 나겠죠? 안 나겠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4분기보다는 1분기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정리를 하시고 다른 부품 종목들 그리고 특화된 IT 부품 종목들로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네. 수익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또 재진입을 하셨다, 다시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조금 다 부정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직 뭐 손실 전혀 아니시니까 10만 원 깨지면 그냥, 예, 너무 이렇게 미련 갖지 않으시는 게 또 좋을 것도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종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번 또 이제 수익 낸 종목 들어가셔서 또 수익 내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삼성전기가 또 한 번 안겨들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부가 조금 달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화 두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아직 연결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자로 온 사연들 좀 보면요. 자, 뭐 YG1, 루멘스, LS, 서울반도체, 삼성카드, 그리고 내일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오늘 한국콜마홀딩스, 경봉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현대위아부터 한번 볼까 해요. 자, 현대위아 지금 문자 들어온 사연을 저희가 조금 보겠습니다. 자, 문자를 먼저 볼 텐데요. 현대위아 이분은요, 7723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7만 8천 원에 비중 40%이신데, 오늘 종가는 16만 7,500원. 아이고, 이분이 이제 최근 요 며칠 사이 자동차주 안 좋을 때 급락하면서 그대로 손실을 떠안으신 것 같아요. 바로 팔까요? 아니면 말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그리고 오늘 조금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위아,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3.2%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은 좋지만 왜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느냐. 당연히 엔화 약세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군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엔진 분야고 하나는 공작기계 분야죠. 그래서 지금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도 업황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업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아직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엔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금부터는 접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은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가 많이 팔려야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기계업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하단에 손절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보는 화면은 주봉상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단 보시면 16만원대에서 한 번에 지지가 나오고 다시금 기술적 반등에 해당하는 범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6만원을 이탈 시에는 무조건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상단으로 갔을 때 본전 부근까지 17만 8천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위아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전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십니까? 인터파크야. 예,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십시오. 7,340원에 20%요. 예. 지금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미리 잡으셔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수익 난 게 아니고요. 예. 전에 살았던 게 한 8,6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매도 처리를 못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때 사신 줄 알고, 그러면 좀 굉장히 매도 타이밍 한번 놓쳐가지고 예. 걱정하셨다가 올라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래도 팔자를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목표가는, 마음속의 목표가는 얼마세요? 그러니까 전에 8,600원 올라갈 때 그때 네. 되게 목표가들이 막 한 만원대, 12,000원대까지 얘기가 나와서 가지고 그때 그래서 그걸 안 팔고. 놓쳤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얼마 오면 파실 생각이세요? 그때 한번 뭐 당했다면 당했고 하시니까. 이게 전번에 올라갔던 고점 한 8,500원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시죠, 그죠? 이번에 매도 시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파크 언제 팔까요? 한 번 놓쳤습니다, 이렇게. 네. 좀 아깝네요. 많이 올랐었는데, 아깝죠. 예, 일단 갈 수는 있어요, 전고점까지 다시. 일단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시청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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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인터파크가, 이게 4,380원에서 8,5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실적이죠. 실적인데, 이게 그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두 회사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 합친 효과로 인해서, 합병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좀 그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보셔야 될 부분은 그 합치고 난 뒤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그 합친 효과가 아닌 이제부터 시너지 효과는 실적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핑계로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터파크가 얼마만큼 실적이 좀 개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 전 그래요. 그 반등폭이 이전만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오진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실적에 관한 부분인데 실적이 이전만큼 합친 효과로 인한 어떤 실적 개선 효과는 있겠지만은 합친 뒤에 어떤 시너지 효과라는 수익 극대화 그러니까 실적이 극대화되는 부분은 좀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뭐 장기 추세 8,500원까지 갔던 주가가 뭐 121선 지지받고 그러니까 장기 평선이죠. 장기 평선은 뭘까요? 장기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21선을 지켰다는 것은 장기 추세는 일단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8,000원 정도권까지 한번 나와도 그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그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나는 종목이 좀 없어가지고 네. 정말 비교하는 게 가장 좋건데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반등 목표치를 8,000원 정도. 실적 정도 보기에는 한 8,000원 정도 제가 보기엔 설정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 가격이 예, 예.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서 한번 못 팔았는데 손절하고 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일단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은 네. 그 지지받는 이평선이 121선이죠. 좀 전에 장기평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좀 더 뭐 넓은 밴드로 한번 지켜보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6,800원, 뭐 6,850원, 그래서 한 120일 정도 손절가 좀 형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그 제가 다른 종목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인터파크의 가장 좋은 조건은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니까 오디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시세가 좀 강하게 났다가 가격 조정 나오고 장기 편성 지지받으면서 완만하게 올라오죠. 예. 인터파크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일 조금 힘드시겠지만 매일 보시면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면은 일단 8,000원까지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 장기 추세, 장기 평선 지켜주지 못하면서 아래쪽으로 미끌려 버린다면은 조금 제가 보기엔 손절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만약에 예. 이거를 손절 처리를 하고 예. 제가 바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종목 뭐 하나 있나요? 지금 제가 오늘 그건 준비를 못해서 어떻게 대답을 못 드리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요즘에 정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매매할 만한 종목이 정말 눈에 안 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었어요. 전문가들 시각에도. 혹시 여기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한테 뭐 종목 없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긴 할게요. 잠시만요. 이상훈 전문가님, 예. 솔직히 지금 뭐 좀 갈만한 한 종목. 사실은 내일 갈만한 추천주 없어요. 이렇게 문자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 억지로는 마시고. 종목 상담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네. 일단 순수하게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본 종목인데 노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 시청자님 예. 제가 하나 말씀은 드릴 거지만 여기에 대한 네. 대응은 본인께서 하셔야 된다는 건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PSK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PSK. 네, PSK. 예. 그 코드 번호가 031980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031 예, 980. PSK인데 이게 삼성전자 관련해갖고 반도체 후공정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상반기 그리고 후반기 때 설비 투자가 이번에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품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유진테크라든지 그리고 LTS 그리고 PSK 여러 종목이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좀 말씀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말씀 드리는 건데, 그래서 PSK라는 종목을 한번 그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향후 추이를 한번 지켜보세요. 예, 거기까지. 자, 시청자님. 예, 예. 네, 시청자님이 저보다 더 나으십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뭐 없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었거든요. 예. 예, 자, PSK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차트 보니까 좋은데 뭐 너무 또 자세한 얘기 들으면 거기에 얽매이시게 되니까 제가 일부러 얘기를 좀 잘랐거든요. 한번 관심주에 두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고 약간 적절하다 싶을 때 한 번쯤 매매를 고려해 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세요. 저희가 시간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전화 또 받아보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살펴드릴까요? 예. 저 하나손해보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6,000원 있는데 예. 네. 20% 건데 얼마까지 갈란지 그게 예. 궁금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최근에 사신 내가 거죠? 예, 물타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 이게 지지선이다 싶어서 6,530원인가 그까지 가지만은 내려오길래 6,000원이 지지될 줄 알고 어제 아래 샀더만 어제 빠지쁘고. 네, 오늘도 뭐 조금 올랐지만 또 예. 6,000원 안 되고 5,950원. 단가가 7,300원이라 예. 예. 아, 그럼 평균 단가가 지금 7,300원이세요? 예. 아, 예. 그럼 그걸로 해야죠. 7,300원에 비중은 7,300원까지 갈란지. 예. 그럼 20%에 7,300원 맞으십니까? 또 20%또 그래가 해가 아, 그러면 지금 20%에서 40%세요? 20% 그래가 40%안 됐고. 아, 예. 그러면은 7,300원에 40%로 저희가 상담을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자, 7,300원까지 올지. 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종목 추천 안 했던 거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상담에 좀 더 집중하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그런 건 이제 딴 프로그램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와이드 빠집니까? 8,290원에 샀거든요. 그래가 먹어치 내려가가 그래가 이래 다시 물타기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손해보험 업종 자체가 지금 업황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눈이 상당히 많이 왔죠. 예. 눈이 많이 오면서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얘들은 다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을 수가 있을까요? 눈에도 내려갔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눈이 마진이 손해. 많이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대해서 또 보험을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또다시 하나손해보험에서 돈을 다시금 청구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하나손해보험이 이렇게 실손가입자를 많이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요. 지금은 돈을 이렇게 청구를 해주는 부분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내려가는 거고요. 예.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인제라도 팔을까요? 제가 볼 때는 5,6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하단에 지금 제가 줄을 하나 그어놨거든요. 예. 그 부분에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지지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실적이 좋아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참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매도를 하시고요. 예, 다른 프로그램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종목을 조금 사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여기서 만약에 근데 더 내려간다는 생각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그렇네, 같아요. 예. 예, 이게 잘 얼마나 물어봤네, 갈까만 예. 자꾸 기다리시다 보니까 자꾸 예.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또 차라리 파시는 게 빠져나오는 게 맞네요. 그럴 예.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 내가 이래 종목 상담 먼저 한번 물어보기 잘하더라 싶어서 이로 내가
신청했어요. 예, 저희 훌륭한 전문가님. 예. 저도 이렇게 전문가님 얘기 예. 듣고 그 다음날 예. 어김없이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거의 예. 좀 잘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시청자님 예, 도움 되셨으면. 타방송에서 네. 그 뭐 전문가라 하면서 말해가지고 거래사가 1억 골뱅dob니다. 내가 골뱅들을 죽겠어요. 예, 아유, 시청자님 예. 어떻게 예. 더 좋은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이고, 분석해 예. 주셨으니까. 진작 이걸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예. 갖고 있었는 게 네. 아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자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전화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아, 벌써 6시 반. 어떡해.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일방직이요. 동일 방직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고, 많이 사셨어요? 예, 단가가 42,500원이고요. 비중이 한 40% 됩니다. 예. 한 번에 40%다 담으신 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약 한 2개월 전부터 조금씩 샀어요. 예. 근데 뭔가 이제 좀 꿈틀꿈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좀 조용하다가 거래가 확 들어오고 그런 차트인데 혹시 뭔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동일방직이란 종목에 대해서? 우선은 뭐 자산주로 샀고, 그리고 면방 가격이 내년에 올해부터는 그 재고가 있는 거는 싸게 사놨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사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알 수 있을까요? 한 1분기까지 보유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 정도의 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쭉 모아 오셨는데 장점도 많이 알고 계시고 1분기까지 들고 갔을 때 얼마까지 갈까? 이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면방 산업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섬유 산업이라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뭐 동일 방직도 있고 뭐 일신 방직 이런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회사도 뭐 자산 가치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뭐 자산 가치 본다면 뭐 공장 부지 재평가 이익이란지 뭐 본사 건물 좀 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사 건물 같은 예. 경우 뭐 강남 코엑스몰 건너편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 자산 가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 인천 만석동에 있는 공장도 지금 뭐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시세 차익이 뭐 1,30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거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라코스테 메이커하고 또 뭐 있죠? 하여튼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올해는 뭐 적자에서 흑자로 뭐 돌아설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동일 산자라든지 그리고 동일 알미늄. 그러니까 상당히 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을 내부자만큼 많이 알아야 솔직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받았는데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매수하신 가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좀 알고 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완전 정보. 뭐 예. 깊게는 모르고요. 하여튼 면허 가격하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두고 모르겠습니다. 봤습니다. 예. 만약에 면허 가격이라면 제 같은 경우 KPChemical 뭐 합병이 돼버렸지만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제 같은 경우 일신방직을 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일방직을 예. 사셔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주가 관련 누가 했다고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런 네. 말씀 제가 드리냐면 네. 자 8월 달부터만 좀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 일렬로 세워져 있죠. 주가 일렬로 세워져 있고 보시면 또 어떤 특징이냐면 아래 꼬리가 그러니까 수염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수염이 예. 상당히 많죠. 네네. 이거는 누가 빠지면 끌어올리고 올라가려면 누가 잡아서 끌어내리고 요 작업을 누가 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머,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본다면 이게 세력주라든지 어떤 작전주의 특징이라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그런 특징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가 최근에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대로 만약에 세력 작전이 개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차트 패턴만 보면 누가 보다도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패턴으로만 간다면 기업 내용을 잠깐 차치하고 예.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럼 얼마까지 가려고 얘가 지금 얘가 이제 동일방직이. 글쎄요, 이게 얼마까지 올릴까요? 지금 단가가 평균적으로 43,000원이라고 봤을 때 보통 세력들이 올릴 때 3배 정도는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12만 원이니까 12만 원이다. 그래서 정도 보면 120만 원 가격이 나와요. 근데 이건 1,000원짜리 종목들 얘기인데
동일바침 같은 경우 44,0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나오기 힘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시청자님, 예, 예. 네, 시간은 없지만 옆에 우리 또 이상로 전문가님이라고 한 분 더 계시는데 뭔가 좀 예. 의견이 있으신 듯한 그런 표정이라 잠깐만이라도 의견 추가로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상로 전문가님 뭐 의견 좀 주시죠.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차트입니다. 아, 그건 맞아요? 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항상 지지와 저항이라는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동일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보다는 다른 외부의 그런 거래를 통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하루에 610주가 거래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 예. 이거를 사셨던 시청자분도 이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던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쉽사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좀 가지고 간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응을 하시는 방법은 목표 수익률을 차라리 20%면 20% 수익률로. 네, 딱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차라리 저는 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몇 그래서 프로그램 정도?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45,000원 네,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시청자님. 예, 예. 네, 뭐 누군가 관리해 준다는 것이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동일방직 45,000원 뭐 수익률 뭐 몇 퍼센트고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왔고요. 잠깐만 정통.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저 시장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가격은 상담 방송에 나와서 가격 못 잡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보면은 최근에 와서 특징적인 건 캔들 길이가 짧았다 지금 캔들 길이가 좀 길어지죠. 그리고 아래 꼬리가 없어졌죠. 그럼 이제부터 조금씩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상담을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그때 가서 차라리 의뢰를 하시는 게 더 가격자한테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까지 기다리셨고 이제 뭔가 되려고 준비를 하는 차트니까 너무 미리 상담받고 이제 계산해서 가기보다 그냥 일단 좀 보고 그쵸. 예. 예. 그래요. 이 얘기가 좀 저는 좀 쏙 들어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1분기 아니면은 2분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세요. 일단 좀 보시다가 혹시 내 생각하고 조금 너무 다른 흐름이다라고 생각 드실 때는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상로 전문가님 뭐 한 말씀 전화는 끝났지만. 네, 일단은 비중이 네.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원하는 가격대 못 파실 확률이 제가 볼 때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도를 하실 때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하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도 비중 40%시니까 팔 때 한 번에 내놓으시면 물량이 잘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빠르게 각 한 1분을 넘지 않게. 예, 왜냐면 진짜 많아서요. 자, 경봉이라는 종목. 내일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예, 매수도 하시기 전에 목표가 먼저 궁금하시다 하셨고. 이게 뭐 경제민주화 테마? 경봉. 네, 예. 일단 경제민주화 테마고요. 안에서 기업이 하는 것을 보면 CCTV죠.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지금 한번 보시면요. 시세가 어느 정도는 들어왔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하방 자체에 지금은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차트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시더라도. 분할 매수? 예. 예. 분할 매수도 하셔야 되지만 매도를 하실 때 분할 매도를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000원대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하단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그때는 3,900원 선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대 접근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절대 장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가져가셔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경봉 사도 괜찮지만 가격대는 3,900원 전후고요. 궁금하신 목표 가격은 6,000원. 그리고 단기로만 아주 짧게 들어갔다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십시오. 자, 이번에 현대 그린푸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매수가는 16,200원에 20%. 오늘 종가는 16,050원. 최근 바닥권에서 사신 거
것 같습니다. 수익 많이 내고 싶은데 괜찮나요? 이렇게 현대그린푸드. 네, 일단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자, 차트 제가 일봉 차트 좀 늘려놨습니다. 근데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화면에 표시해 드릴게요. 초록색 굵은 선만 보세요.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안 깨지고 이탈했지만은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했죠. 여기도 회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탈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이 표시를 왜 해드리냐면, 요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는데, 어떻게 우상향을 했냐면, 장기 평선은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24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습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 추세가 이제는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장기 추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부분에서 제가 차트 좀 늘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딴 거 없고요. 그냥 요것만 보십시오. 기간 수급 보시면서 지금 최근에 기간 매도 나오고 있죠. 기간 수급 보시면서 빠르게 241선 16,3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일단 잘랐다가 재매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그린푸드 16,300원 여부에 따라서 일단 팔지 계속 들고 갈지 결정 잘 해보십시오. 자, 이번엔 하나금융 36,700원에 11% 비중으로 들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문자 주셨는데요. 목표가와 전망 모두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의 매수가는 36,700원, 오늘 종가는 36,900원. 아주 쬐끔 수익 보고 계신데 이제 이 자리가 근데 많이 밀렸던 자리라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 네, 일단 홀딩을 좀 하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금융업종, 증권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재정결벽 이슈라든지 아니면 대외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해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낙폭과대로 인식을 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 중에 한 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집착하셔서 보기보다는 기대감이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셔도 되는 시점. 그리고 하나금융만의 특징이 또 한 개가 있죠.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곧장 발생할 줄 알았지만 그 부분에서 곧장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모멘텀이 다른 여타의 금융업종보다는 좀 더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45,000원대까지 일단은 홀딩을 좀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상당히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강력 홀딩 의견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이번에는요, 모드투어와 설인바이오 두 종목 묶어서 갈게요. 모드투어는 29,000원에 30%, 아유, 축하드립니다. 뭐, 금요일날 70% 오늘 또 올라서 32,000원인가 그런데 들고 가도 될까요? 일단 수익 나셔서 축하를 드리겠고요. 설인바이오는 1,700원에 10%. 예, 저는 기억합니다. 어제도 문자 주셨었죠. 자꾸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면서 6개월 모아가도 되나요? 이렇게 설인바이오까지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두 투어 좀 네.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그 장기 추세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조금 꺾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된 건 맞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 맞아요. 자, 작년 2억 적자였죠. 근데 37억 정도 흑자 전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폭이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죠. 그럼 실적 가지고 올린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죠. 못 가고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관들도 대안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주 성격으로 지금 현재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일단 목표가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건 시장이 얼마만큼 흔들릴지가 좀 변수인데, 요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요거는 일단은 33,500원에서 34,000원 정도 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 준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 그 자리에서 못 팔겠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설인바이오. 자,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1차적 시세가 나고 난 다음에 12,000원 저항받고 가격 조정 받았지만 다시 올렸다가 전고점 돌파 못했죠. 그래서 다시 밀리죠. 자, 제가 유사한 패턴 보여드릴게요. 자, 다날. 자, 보겠습니다. 차트 당겨볼게요. 자, 1차 시세 강하게 나고 가격 조정 받고 전고점 돌파 못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근데 전저점 지켜주는 것처럼 나왔죠. 그리고 나서 뒤에 차트 한번 당겨볼게요. 밀려버렸죠.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차트 당겨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리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단알은 뒤에 밀렸습니다. 근데 서린바이오가 이렇게 단알처럼 이렇게 여기 10만 원 못 지켜주고 미끌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손절 가격은?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빠진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1,700원이라고 하셨죠. 네. 한 7% 정도 손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만 원 가격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 있죠. 9,500원에서 만 원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가격을 9,500원에서 만 원 정도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일단은 팔았다가 정 사시고 싶다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500원에서 만 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예, 어제에서 오늘까지 계속 기다리셨죠? 예, 손절가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아, 시간 정말 없네요. 어제 이분도 문자를 주셨었는데 상담을 못 받았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삼성출판사 갑니다. 매수 아직 안 하셨고, 매수해도 될까요? 이분은 이제 내일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데,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 다 삼성출판사요. 네. 일단은 출판 사업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출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책으로 아니면 서적으로 통해서 보는 방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또 다른 라이징 스타가 뭐냐 봤을 때는 바로 이러닝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죄송합니다.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차트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을 한번 봤을 때 분명히 지지선 자체가 지금은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당연히 21선 하단에 21선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보시고 3,900원에서 3,800원 사이를 매수 범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물량 자체가 매수를 했던 물량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파악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3,800원, 3,900원 사이에 1차적인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4,1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7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3,800~900원 사이에 일단 분할 매수입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알려주셨고요. 자, 시간이 원래 없고 끝내야 되는데 시그네틱스와 루멘스는 결론이라도 저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그네틱스는 오늘 종가 부근은 3,250원에 10%, 이분 목표가 궁금해하셨고요. 루멘스가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7,320원에 40% 들고 계신데 잘하면 물타기 결과일 수 있거든요. 오늘 4% 급락했어요. 일단 이것도 차트 보면서 네.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것도 볼 건데, 자, 이것도 차트 잘 보세요. 저도 표시해 드릴게요. 이 부분, 그리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공통점 나오죠. 장기 추세.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2,500원 지지반에서 올라오거든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241선 돌파한지 여부 보시고 그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300원입니다. 3,300원 돌파이고 그것만 보시라. 네. 자, 루멘스는 코스닥 시장하고 똑같이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최근에 날짜 보겠습니다. 12월 21일 날 반등을 올라오면서 조정받았죠. 자, 코스닥 지수 볼게요. 자, 12월 21일 날 올라왔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약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루멘스 조정받고 있죠. 그렇다면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루멘스는 지금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요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상관없이 그냥 코스닥 시장과 조금 연관해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계적인 관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루멘스를 끝으로 종목 상담 끝내야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주셨던 이상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이분이 당첨되셨군요. 8841님입니다. 삼성카드 문의 주셨었는데 지금 조금 손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답은 못 드렸지만 선물은 드리겠습니다. 방구 미술전 초대권 2장 댁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119 마칩니다. 내일도 6시 여기에서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